인문학으로 직장인의 고민과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인문학이 여러분의 출근길을 가볍게 만들어 드립니다.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4화 내가 바라는 것이 참된 욕구인지 의문이 들 때. 안녕하세요. 어쩌다 철학자 이호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설픈 자유인 장춘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작두 강동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욕구와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이전 방송에서도 욕구 또는 욕망이란 주제로 그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앞에 그죠? 그 형용사가 하나 붙습니다. 참된 욕구. 그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내가 바라는 것이 참된 욕구인지 의문이 들 때라는 건데요. 두 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살면서 내가 평소에 바라던 걸 손에 넣었는데 넣고 난 다음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험이 혹시 있을까요? 손에 넣은 게 있어야. 참고로 결혼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근데 그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내가 직장만 다닐 수 있다면 이래서 막상 직장 가보면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연애만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네. 연애 해보면 이거 아닌데 네. 이런 거고 물건도 마찬가지인 것 네, 같아요. 저 그렇죠. 가방 갖고 싶은데 네. 막상 가져보면 별거 없고 그렇죠. 뭐 이런 대부분 맞습니다. 그런 것 네. 같아요. 근데 열라산에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 게 비어 이런 뭐 거죠. 그런 네. 것도 있죠. 근데 왜 그런 일이 생긴다고 보세요?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그게 예를 들어 기대가 좀 달랐던가? 기대와 현실의 차이 뭐 이런 거 어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작두님 보기에 그런 일 왜 생긴다고 보세요? 실제로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실제 많이 일어나지요. 네. 근데 이게 진짜 내가 갖고 싶은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문도 있겠고. 그리고 뭐 잘못 알았을 수도 있고. 그죠? 근데 근데 이제 물건을 그냥 산 거면 그냥 뭐 이거 없는 셈 치지 뭐 이러면 그죠? 괜찮은데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건 거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직장 취직해봤더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경우는 여파가 또 꽤 크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은 우리 주제에 나와 있어요. 참된 욕구가 아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떠세요? 참된 욕구의 반대말이 거짓된 욕구일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참된 욕구와 거짓된 욕구를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두 분은? 그러니까 요 의미부터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참된 욕구가 의미하는 것과 거짓된 욕구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뭐죠? 참된 욕구는 그걸 넣었더니 진짜 좋다 이런 거고 거짓된 욕구는 여기 앞선 제가 한 거죠. 바라던 바를 손에 넣었으나 이게 아닌데 싶을 때는 거짓된 욕구일 가능성이 높겠죠. 저는 이럴 수도 있을 근데 것 항상 같은데 참된 욕구로 시작했다가 결과를 보니 거짓된 거였구만. 이렇게 결론이 그러니까 나는 그거가 이럴 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짜 내 안에서 남이나 어떻게 휘둘려서 영향받은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거냐 원했던 거냐라고 하는 게 저는 참된 거라고 보는 거고 거짓된 건 뭐 남들 좋으니까 이렇게 하지 뭐 저렇게 하지. 제 주변에 이거 뭐 딱히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항상 똑같은 담배를 계속 똑같은 시기에 바꾸고 똑같은 시기에 도구를 또 바꾸고 하는 두 명이 있어. 담배를 예를 들면 그냥 권련을 피다가 이제 무슨 뭐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는 담배로 바꾸는데 똑같이 바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바꾸면 같이 바꾼다는 거죠. 한 사람이 바꾸면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몰라. 근데 한 사람이 바꾸면 끝까지 계속 바꿔. 그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그걸 제가 옆에서 이렇게 수년간을 봐왔거든요. 이게 수년간 이렇게 딱 봐오면 왜 저러지? 이럴 때가 있어. 엄청 선호도가 공감하는 사이인 거죠. 선호도가 똑같은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저게 진짜 하고 싶어서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보 교류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있잖아요. 왜 심리학적으로 미러링이라고 그러나요? 뭐 이렇게 어쨌든 그런 그죠? 거 아닐까요? 근데 만약에 그런 건 거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확대하면 네. 제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게 내 욕망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게 그걸 있나요? 모르겠어. 그렇죠. 사실 대략 비슷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내면에서 솟구친 욕망, 욕구, 또 외부에서 주어진 거를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바라던 걸 손에 넣어도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게 참된 게 아닌 걸 가지고 욕구를 삼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서 오늘은 살면서 내가 바라던 게 참된 욕구인지 의문이 들 때,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뭐 이런 참된 욕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해서 오늘 주제는 참된 욕구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이나 욕구를 가진 존재입니다. 욕구란 뭔가를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인간의 욕구에는 의식주와 같이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물학적 수준의 욕구가 있는가 하면 또 명예다, 권력이다, 인기 뭐 이런 것처럼 생물학적 수준을 넘어선 욕구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가지고 싶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원하는 상태가 좀 적당한 수준인지 아니면 좀 너무 과한 수준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가령 내가 벤츠를 타고 싶다. 이게 적당해요? 과해요? 능력의 문제 아닐까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 벤츠라면 그런 어떤 금전적인 능력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게 가끔 척도가 나오기도 하잖아요. 내 연봉이 얼마면 얼마짜리 차를 갖는 게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나름의 뭔가를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하거나 기준을 좀 주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동의가 되든 안 되든 그래서 그렇구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과한 욕구에 대한 거에 대한 구분이 그렇죠. 이게 잘 되면 과욕을 부리는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자유님 얘기는 그 사람의 상황이나 처지에 비추어 보면 그게 적당한 수준인지 과한지를 알 수 있다. 이런 그렇기도 얘기죠. 하고 또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누구는 또 차에 이렇게 가치 부여를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때요? 신입 사원이 연봉은 3천만 원이야. 근데 집이 부자야. 그래서 나는 연봉 이거 모으는 거 쓸모도 없고 돈 모을 필요도 없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2억짜리 벤처 S클래스를 뽑아서 타고 다닌다고 얘기해. 그럼 걔는 적당한 욕구예요? 과한 욕구예요? 지금 그 얘기가 자유님 얘기 아니에요? 네. 자유님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네? 아니, 저는 그거보다 큰 차 타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그죠? 그런 이제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대충 질문을 들어보면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어떤 욕구가 적당한 수준인지 과한 수준인지는 그죠?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에 비춰 봤을 때 그게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그걸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좀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독일 출신의 미국 철학자인 그 헤르베르트 마르쿠제는 우리가 아마 처음 다룰 거예요. 마르쿠제는 1차원적 인간이란 책에서 생물학적 수준을 넘어선 인간의 욕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현행 사회의 지배적 제도나 이해관계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 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자면 인간의 욕구는 고정불멸의 것이 아니죠.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사적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가령 어떤 욕구가 적당한 수준인지는 당시 사회의 통상적인 관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이런 경우 있죠. 조선시대에 살았던 어떤 노비가 나도 왕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졌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평가 안 하고 죽이죠, 이거는. 뭐라는 거야, 자식이. 제가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30대
예, 직장 생활을 할 때, 네. 30대 초반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보다 높은 상사보다, 제 위의 상사보다 더 큰 차를 살 생각도 안 했고, 사면 난리 나죠. 난리 나고, 그죠? 그래서 만약 샀다 그러면 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주차시키고 이랬던 시절이 그렇죠? 있었는데, 예, 이거 그 얘기하고 똑같은 그렇죠. 거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예, 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노비가 왕이 되고 싶다. 이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당시의 사회의 지배적 제도나 그죠? 이해관계로는 노비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욕구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 요즘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저는 커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별달리 토를 달기 어렵습니다. 그죠? 물론 속으로는 야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초등학생이 그런 욕구조차 가질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처럼 인간의 욕구는 역사적 시대적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욕구의 수준도 달라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죠? 환경의 영향을 받는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이네요. 네,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막 대단한 건 아니더라도 가령 로마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구죠, 그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이 세계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많은 욕구를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욕구 실현의 가능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지금처럼 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거 사람들보다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욕구를 실현하는데 만약에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일이다. 예. 이런 건 거면 예. 돈이 없는데 되겠어? 이런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그죠. 네. 근데 뭐 욕구 자체는 되게 뭐랄까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욕구를 또, 너무 많이 갖게 네. 된 거지. 기술 발달 때문에 네. 가능해진 게 많으니까.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은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인들보다 네. 더 많이 욕구를 충족하면서 살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전체 욕구의 충족 비율을 따지면 생각해 볼 만하지만 그냥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현대인들이 좀 더 많이 뭐 이것저것 하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물론 개인차는 있겠죠. 근데 옛날에는 꿈도 못 꿨던 걸 요즘에는 웬만한 사람이면 그걸 하고 살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기술 발전이 욕구 충족을 조금 더 많이 시키고는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발전 때문에 옛날 사람보다 욕구의 목록이 많아졌어. 그렇죠. 현대인. 네. 그렇지. 그죠? 네. 그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욕구가 충족되느냐는 그 목록 중에 얼마나 많이 충족하며 사느냐인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10개 중에 7개를 충족했으면 70%인데 지금 사람들은 욕구가 100개 중에 한 30개 하고 그렇죠? 있으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만족도 그렇죠. 측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오늘날의 평균적인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욕구를 가지며 그렇죠. 삽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 10개 가졌다 이러면 지금은 100개, 200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욕구를 다 충족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르쿠제는 오늘날 산업사회를 부자유하고 억압된 사회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선진기술 문명은 인간에게 풍요로움을 주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억압과 부자유도 함께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문명 사회는 기본적으로 돈과 기술이 집약된 사회인데 우리는 돈을 욕망할수록 실제로는 점점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예전에도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가령 저만 해도 제가 신혼 시절에는 옷을 살 때면 항상 백화점에 가서 양복을 샀거든요. 하지만 요즘에는 백화점에서 옷을 구매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두 분은 요즘 옷 살 때 주로 백화점 이용하시나요? 백화점이 뭐예요? 아니 그 마트 같은 건가요? 작가님 옛날에 한참 잘 나갈 때는 양복도 엄청 비싼 거 사 입고 그랬잖아요.
저는 백화점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산 지 오래됐습니다. 그죠? 네. 사실 이 백화점이 더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가만 보시면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건 느끼시나요? 그렇죠. 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되게 풍요로운 것 같지만 억압과 부자유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집도 마찬가지 같아요. 집도. 예전에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과한 욕구는 아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서울에서 그것도 강남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생각하는 건 현실적으로는 과한 욕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샐러리맨이 아무리 연봉이 많아도 뭐 2, 30억 하는 강남 아파트 30평짜리를 살 수 있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돈과 기술을 강조하는 문명사회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욕구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왜 그런 강남에 굳이 아파트에 그렇게 수십억을 들여서 네. 집에다 몰빵을 하나 뭐 이런 생각, 몰빵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과한 욕구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자유인님 보기에는 너무 과한 욕구, 불필요한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보다 기술은 발달했는데 기본적인 욕구조차 자유롭지 못한 경우죠. 옛날에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어디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선택하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러워진 환경이고 또 왜 그러냐 이런 건데요. 뭐 좀 뭐랄까 사람들의 욕구에 이런 거 자체가 좀 과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마르쿠제에 따르면 이런 현상의 근본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이 풍요로움과 부자유를 동시에 가져오는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풍요로움을 갈구를 하지만 그로 인해 더욱 부자연스러워졌다라는 건데요. 한편 현대사회는 개인의 욕구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욕구가 어린 시절부터 양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요즘 현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돈과 물질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적도 돈을 벌기 위함이고 대학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도 돈과 물질적 욕구 충족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이 네. 조작이라기보다는 학습설 이런 거에 공감하는 측면이. 좀 학습이는 조작이건. 근데 뭐 사실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뭐 그냥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이런 어쩔 수 생각이 없다. 들고.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죠, 그죠? 근데 현대 산업 사회가 만들어내는 현상에서 개인이 영향을 받지 않기란 쉽지 않습니다. 딴 사람들이 다 물질적 욕구를 충족하는데 나 혼자 도도하게 자연인처럼 하기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결과 우리는 자기의 진정한 욕구를 우선시하며 살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욕구를 마치 자신의 진정한 욕구인 양 착각하며 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강남 아파트 굳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마치 강남 아파트를 사야 인간답게 사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쿠제는 인간의 욕구를 이제 우리 처음에 서두에 했던 얘기로 참된 욕구와 거짓된 욕구로 구분을 했는데 참된 욕구와 거짓된 욕구는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아까 이제 우리 자유인님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마르쿠제가 한 얘기, 주장한 얘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먼저 거짓된 욕구입니다. 거짓된 욕구란 개인을 억압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 특정한 사회적 세력이 개인에게 부과하는 욕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한테 주입한 욕구인데요. 저 거짓된 욕구란 뭐냐 이러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죠?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작되고 만들어진 욕구를 말합니다. 반면에 참된 욕구는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분출된 욕망을 말합니다.
즉 특정 세력이 나에게 부과한 욕구는 거짓된 욕구인 반면에 자기 내면에서 일어난 욕구, 욕망은 참된 욕구인 거죠. 그래서 마르쿠제는 이렇게 얘기해요. 광고에 나오는 대로 놀이를 즐기고 행동하고 소비하는 일반적인 욕구들은 대개가 이 거짓된 욕구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 있죠. 젊은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을 배경으로 한 음료 광고 있잖아요. 뭐 포카리 뭐죠. 그 음료 광고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아 나도 언젠가는 그리스 산토리니 섬에 가고야 말 거야라는 거기에 가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이런 욕구는 참된 욕구일까요? 거짓된 욕구일까요? 거짓된 욕구의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욕구가 눈 가리고 귀 막고 이렇게 살지 않는 한 새로운 거를 계속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나도 하고 싶네 라고 하는 마음이 많이들 생기잖아요. 그죠? 예. 누가 광고하거나 뭐 하지 않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런 거를 우리가 다 거짓 욕구라고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마르쿠스제는 이런 거죠. 특정한 사회적 세력이 개인에게 부과한 욕구 이게 이제 거짓된 욕구인데 이 특정한 사회적 세력이 이 산업사회에서는 그냥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그래서 기업이 하는 광고에 나오는 건 대부분 거짓된 욕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의 산토리니 섬에 가고 싶다 이것도 만약 그 광고를 보지 않았다면 산토리니 섬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고 그 결과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안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인들이 흔히 욕망하는 것들 중에는 참된 욕구가 아니라 거짓된 욕구에 기반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고급 외제차, 또 명품 옷, 호화 아파트 등은 거짓된 욕구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동의는 되는데 그럼 거짓된 욕구가 아닌 게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현대 산업 사회는 되게 욕구 기술 발전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욕구의 목록을 늘리게도 했지만 더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별한 비판 의식 없이 외부의 특정한 세력이 만들어내는 욕구를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꼬시면 하고 이제 끌려가는 그렇죠? 게 많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마르쿠제가 거짓된 욕구, 참된 욕구를 논의를 하면서 이 얘기가 진짜 들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쿠제는 거짓된 욕구에 대해서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된 욕구는 힘든 노동과 공격성, 고통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것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된 욕구를 가지는 순간 가령 그리스 산토리니 섬을 여행하고 싶다라는 욕구를 가지는 순간 현실의 힘든 노동이나 고통을 감내하게 되고 때로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을 찬양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결과 목표했던 욕구는 실현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삶은 부자유하고 불만족스러운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토리니 섬을 가겠다는 욕구를 가지지 않으면 내가 받은 노동을 좀 덜 하거나 받은 걸 가지고 다르게 향유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구 때문에 그죠? 1년 내내 그 월급 쓰지도 않고 뭐 하고는 한번 갔다 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혹 해서 휘둘리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자기 이럴 힘든 노동, 예. 현실의 고통, 정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찬양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기가 진정 원하던 욕구를 위해서 물론 고통을 감내한다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애초에 거짓된 욕구 때문에 그런 걸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부자연스럽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엔 이걸 해석을 거짓된 욕구라는 표현보다는 이 마음이 더 잘 저는 와닿는 것 같아. 과욕이라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아. 그죠. 어떻게 과욕이라고 표현하셔도 틀리지 않고요. 이제 마르쿠제는 그걸 참된 욕구, 거짓된 욕구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거짓된 욕구에 휩싸이지 맙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마트폰 없애고 그러니까 머리 감고 산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나? 그렇죠? 욕구를 없애야 되는가? 그래서 광고 이런 거 많이 보지 말고 책을 봐야 돼. 그것도 좋은 건데 우리가 욕구를 가지지 않거나 없애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거짓된 욕구보다는 참된 욕구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건데요. 참된 욕구는 그러니까 아까 내면에서 우러러 나온 욕구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 충실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참된 욕구에 대한 마르쿠제의 주장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의 본질은 일종의 좋은 삶을 영위함을 뜻하는 것인데 힘든 노동이나 부자유, 추한 모습에서 가능한 한 멀리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그와 같은 삶, 즉 최고의 삶은 자연의 본질 또는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사는 걸 의미한다. 참된 욕구는 자연의 본질, 인간의 본성에 맞게 사는 거예요. 가령 수십억을 호가하는 초호화 아파트나 고급 외제차는 자연의 본질과 가까운 걸까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현대 이런 기술이나 문명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1년 내내 힘든 노동으로 모은 돈을 단 한 번의 유럽 여행으로 탕진하는 건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본질이나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욕구는 대부분 거짓된 욕구에 가깝습니다. 물론 뭐가 참된 욕구인지 뭐가 거짓된 욕구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각자 개인이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 산업 사회와 문명은 개개인의 욕구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는 스스로 자신의 진정한 욕구가 뭔지를 찾아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금 내가 욕망하고 있는 건 좀 참된 욕구인지 거짓된 욕구인지를 점검해 보는 것부터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거짓된 욕구가 나에게 정당하지 않은 걸 하게도 만들고 노동과 고통 막 이런 거에 자꾸 몰입해서 행복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다는 거가 마르쿠제의 핵심적인 요약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군요. 우리를 더욱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그게 이제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이런 표현이라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가장 슬픈 건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주로 이제 TV 광고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거짓 욕구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추구하면서 자기 삶의 자유를 포기하게 되고 또 고통도 감내하며 사면서 그거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그렇죠. 문제이기도 하고 슬픈 현실인 것 같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출근길 인문화 열심히 들으시면서 순간순간 정신 차리고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마무리하죠.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참 우리가 욕망 덩어리고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눈에 보이면 또는 귀에 들으면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도 또 현실이고 근데 거기에 너무 휘둘리고 살지 않는 게 나의 참된 욕구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도 사실은 좀 헷갈리는 게 나의 진짜 참된 욕구가 뭐지? 단순하게 살려면 걷어낼 줄 알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되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무슨 스님? 해민 스님 책 제목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한번 멈추고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진정한 욕구는 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걸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유님. 뭐 이렇게 거짓된 욕구에 이게 휘둘리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뭐 일부 그럴 수는 있으나 뭐 때때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결국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가끔은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좋습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좋습니다.
오늘은 내가 바라는 것이 참된 욕구인지 의문이 들 때라는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적당한 것인지는 현실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이룰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가에 달렸습니다. 오늘날 발달한 기술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욕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욕구를 더 많이 충족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마르쿠제의 주장처럼 현대의 기술과 문명은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기술 발전이 풍요로움과 동시에 부자유까지 주었기 때문인데요. 한편 현대사회는 개인의 욕구를 조작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남들이 주입한 거짓된 욕구를 마치 자기 내면에서 우러나온 참된 욕구인 양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짓된 욕구를 가지는 순간 힘든 노동이나 고통을 감내하게 되고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찬양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 결과 목표했던 욕구를 실현해도 여전히 삶은 부자유스럽고 불만족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서 현대 문명이 개개인의 욕구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음을 인지하시고 자기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직장인을 위한 출근길 인문학 제144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